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1월 2일 목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자가 급증함으로 인하여서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염려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이야기 드려 볼게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단기간에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뭐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떤 제도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렇게 손을 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거에 대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그 임대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이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곳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이익 집단입니다. 은행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리스크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은행은. 그래서 이 다수의 임대 투자자들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로 계속 들어오는 거를 은행은 이미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어느 지점을 넘어가 버린다고 봤을 때는 은행은 그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아마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출을 뭐 80% 90% 하는 대출 부분을 뭐 본점에서 심사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이 심사 부분을 굉장히 빡빡하게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끌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금리가 사상 최저의 금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중 은행에서 보이는 금리는 어떤가요? 상당히 높은 그 금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대한 어떤 변수에 대한 대비를 은행에서는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같았으면 똑같이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대출을 뭐 80%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양의 이렇게 임대 투자자들로 인하고, 그 다음에 이 임대 투자자들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 이렇게 다수가 포착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은행에서는 이 부분을 손을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리스크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건들이 한 건씩 두 건씩 터져 나오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을 뭐 신용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만 기존 형태로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 외적인 부분을 요구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될 경우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과거에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서만 이렇게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거에 대한 증빙을 보여줬듯이 은행한테 이런 실제로 사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증빙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런 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장 이제 이렇게 많아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입주가 많아지고 이렇게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염려는 사실은 저는 시중 은행에서의 선 조치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올해는 이제 입주하는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조금은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은행을 대할 때 은행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대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는요, 그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너무 임대 사업자로 나가는 그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대비는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이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연초잖아요. 연초가 될 경우에는 이제 대출 부분을 연초에는 이제 연말까지는 뭐 작년에 대한 실적들 뭐 이런 부분들을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연초에는 또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 상반기에 1, 4분기 안에 만약에 지식산업센터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신 분들은 은행을 조금은 잘 준비하고 대처해서 이렇게 은행 대출을 알아보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투자자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사실은 이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손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관에서 어떤 이렇게 인허가 부분에서 이렇게 손을 봐야 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한민국의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반영이 되고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빨리빨리 정책에 반영되는 사실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은행에서의 태도, 은행에서의 대출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1월 2일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렇게 조금씩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새해 들어서 또 지점장님들이나 이렇게 은행 관계자들하고 또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제가 1월 중에는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